네, 안녕하세요. 주식 피터팬 주터팬입니다. 오늘의 뉴스와 시황 2021년 3월 9일 날짜 간단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친구가 이상한 말을 하면 우스갯소리로 야, 이재용 대출 받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그런 장난을 치곤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진짜로 신용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기로 하는 거고요. 그 규모는 수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조달하면서 보유 중인 계열사 주식 매각 가능성이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이 책임 경영을 강조하며 회사와 주주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계속 사고 있는데요. 위 카톡 내용은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여직원이 주변 지인들에게 보낸 카톡입니다. 대구 연호지구는 무조건 오를 거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가족, 지인들과 함께 공투까지 준비했죠. 만약에 이걸로 잘리게 되더라도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 평생 버는 돈보다 많다고 하는 게 정말 대단하죠.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여직원이 이렇게 말을 할 정도면 그 이전 세대들은 정말 얼마나 해먹었을까요? 이 직원은 알고 보니 토지 판매 부서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뉴스 기사가 보도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지만 농담으로 한 말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익 환수는 어렵다고 하고요. 조사를 검찰이 아닌 국무총리실과 국토부가 자체 조사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결론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겠다는 뜻이고 빨간 줄이 그어져도 어차피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산다 라는 결론이 날 수가 있겠죠. 판사, 검사, 의사처럼 고소득 전문직이 돼서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것보다 LH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겠네요. 이번 LH 사건은 과거 사건까지 속속들이 조사해서 본보기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분노와 국가에 대한 신뢰 자체가 꺾여 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국 장바구니 물가 관련된 뉴스입니다. 한국의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네 번째로 높았다라고 하는데요. 1월달에 한국 식품 및 비주류 음료 부분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6.5%나 상승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용도로 지나치게 많이 풀린 돈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인플레이션 논란이 최근에 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 가격이 정말 미쳤죠. 쌀 가격도 전월 대비 거의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았고 실생활이 그렇게 나아진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할까요? 다음은 광화문 서쪽 광장 도로 관련된 뉴스인데요. 서쪽 통행을 막았더니 첫 출근길에서 30분이나 더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경복궁 앞 도로까지 꽉 막혀서 우회전 차선 파악이 쉽지 않다고 하네요. 시민들은 서울시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 왜 광장 공사를 성급하게 추진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버스를 이용해서 평창동에서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30대 여성 이모씨도 막힐 줄 알고 20분 더 일찍 출발했지만 오히려 평소보다 20분이 더 걸려서 도착했다라고 하네요. 아침 6시 40분에 출발을 했음에도 8시 20분에 도착을 해버린 거죠. 20분 일찍 나는데 20분 늦게 도착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도 서울로 출퇴근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길 막히면 아침부터 짜증나고 힘들죠. 안 그래도 서울 도로가 복잡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 왜 이런 공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더 끼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의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3천선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인데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네요. 특히 기간 중 연기금은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로 47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순매도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반면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죠. 개인들이 받쳐주지 않았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한 2700선까지 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3프로TV에 나오는 김동환 소장님도 연기금이 47거래일 동안 연속 순매도를 한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증시가 하루빨리 반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화폐 관련 뉴스인데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준비를 한다는 소식에 시중은행들도 디지털 화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이 가시화되면 시중은행들은 화폐 중개 등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백신 여권 관련 뉴스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백신 여권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고 하네요. 해외 동포를 위한 백신 접종소를 설치할 계획도 이야기했고요. 이 이야기를 양회에서 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충분한 사생활 보호를 전제로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 정보 상호 인증을 실현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인적 왕래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합니다. 백신 여권 관련주로는 다날, 케어랩스, 아이크래프트, 코나이, NHN 한국사이버결제, 한국정보통신, KG 이니시스가 있습니다. 이번엔 중국 디지털 화폐 관련 뉴스고요. 디지털 화폐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이 중국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화폐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중국에서는 이미 은행 계좌가 없어도 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인터넷 연결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QR코드 인증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중국 최고 지도부가 주요 정치,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 양회에서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중국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는 한네트, 푸른기술, 프리엠스, 드림시큐리티, 무림SP, 로지시스, KCS, KCT 등이 있습니다. 다음도 중국 관련 뉴스인데요.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죠. 중국이 탄소 중립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까지 원전 20개를 더 짓는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 원자력 발전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원자력 발전량이 많다고 하고요. 이번 초안은 2025년까지 적어도 7개의 원전을 새로 짓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하고요. 이는 중국 지도부가 원전 계획을 얼마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원전 관련주로는 오르비텍, 한전기술,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한전 KPS, 에너토크, BHI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관련 뉴스인데요. 사우디 석유시설이 피습됐다고 하네요. 치솟는 유가에 아주 기름을 부었죠. 국제 원유시장의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1년 10개월 만에 배럴당 $7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이유는 세계 최대 석유 운송 기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걸프만 라스타누라 항공의 저장소가 예멘 후티반군에 공격당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발표했지만 원유 공급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며 국제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석유 관련주로는 흥그석유, 국동유화, 중앙에너비스, 유성-TNS, 대한유팜, 큐로홀딩스, SH화학, S오일, GS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 테마 관련 뉴스인데요. 야권 대선 주자로 뽑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후에 첫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에 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누르고 수직 상승했습니다.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8일 공개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32.4%의 응답을 받아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했다라고 하네요. 1023명은 좀 적은 수치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윤석열 관련주로는 서현 탑메탈, 모베이스 전자, 제일테크노스, 모베이스, 아이크래프트, 대형포장, 덕성우, 알루코 이렇게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청약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고 있죠. 올해 상반기 기업 IPO 대여로 뽑히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공모가를 65,000원으로 확정했다라고 합니다. 경쟁률은 지난해 상장한 SK바이오팜과 빅히트보다는 높고 카카오게임즈보다는 낮았다고 하네요. 다음은 삼성 SDI 관련 뉴스입니다.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 투자를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이르면 하반기에 투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텐진 공장과 비슷한 4개 생산 라인에 4천억 원 내외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시기로 봤을 때는 올해가 적합하다라고 하고요. 현재 원통형 배터리는 세계적인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선 청소기, E-모빌리티, 전동 공구 수요가 강하고요. 원통형 배터리 시장은 지난해 코로나19에도 2019년 대비 10% 이상 성장했습니다. 올해도 연간 20%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전기차용 배터리는 테슬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 삼성 SDI는 지난해부터 테슬라 에너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에 배터리를 공급 중인 회사입니다.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로는 TCC 스틸, 삼진 L&D, 상하프론테크, 유니트론텍, 상신 EDP가 있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중국 국부펀드 증시 추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매수를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국가대표로 알려진 국부펀드들이 증시 방어를 위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밑꼬리를 길게 달고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오전장에서 3% 가까이, 마이너스 3% 가까이면 아주 큰 거죠. 떨어졌다가 마감 전 보합세까지 오른 배경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 계속 진행되고 달러 그리고 미국의 채권 금리가 좀 안정된다 싶으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좀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SK 머티리얼즈 관련 뉴스고요. 올 매출 1조를 돌파할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SK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산업용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회사이고요. 주력 제품은 3브라질소, 6브라 텅스텐 같은 특수가스입니다. 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 소재로 쓰이고요. 올 매출이 1조를 돌파할 것 같은 예상 근거로는 올해 낸드 플래시 및 파운드리 업체 증설이 예상되며 LCD TV의 수요 호조 등으로 특수가스의 수요 역시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은 SK 머티리얼즈의 목표 주가를 41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 뉴스와 시황들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여러분들의 공감을 살 만한 뉴스, 주식과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